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바로 금일 오후 10시가 되겠습니다. 인도량 발표 전 분위기 이모저모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달 미국 증시는 힘겹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점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미국장 별로 안 좋았습니다. S&P 500 0.93%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하락의 원인은 이 유가 변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급등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60불대 중반이었는데 70불을 갑자기 넘겨버렸어요. 뭔가 중동발 위기가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장중에 터진 뉴스였어요. 오전장에 터진 뉴스였는데, 다만 오후장 들어서 전쟁이 크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래도 좀 말아올리는 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전쟁이 그렇게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은 자, S&P 500 차트를 보면 9월 달에 이렇게 잘 올랐었습니다.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죠. 9월 달에 잘 올랐기 때문에 10월 초반 좀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0월 달은 4분기의 첫째 달입니다. 3분기 말에 이렇게 주가가 잘 오른 만큼 차익 실현 욕구도 클 거예요. 자,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금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꺼진 물도 다시 보고 가자라는 심정으로 일단은 차익을 많이 실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PMI 지수도 프리마켓 때 발표가 되었는데 이거 역시 계속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예측치가 47.6이었는데 47.2가 나왔습니다.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50보다 낮으면 위축 상태라는 건데요. 역시나 오늘 증시에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수치는 아니었어요. 자, 하지만 최근에 23개월 중에 22개월은 위축 상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을 넘기면은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건데, 코로나 때 이후로 뭐 엔데믹을 선언한 다음부터는 그렇게 좋은 국면이 이어지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50 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측치보다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언제든지 경기 확장 국면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9월달 미 증시가 뜨거웠던 것만큼 10월 초반에는 좀 흔들리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금일은 나스닥 뭐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형주의 하락도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하락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에너지와 다우 관련된 지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 10월 달은 그렇게 나쁜 달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일단 그 첫 단추를 이 3분기 인도량이 끊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금일 한국 시간 오후 10시에 인도량 발표가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46만 2천 대가 되겠어요. 자, 테슬라에서도 3분기 딜리버리 컨센서스, 기관 컨센서스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마클레이라든지 도이치라든지 HSBC 이러한 기관들이 속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기관들의 평균 값을 구해 보니까 46만 2천 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24년 전체 컨센서스는 178만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뭐 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뭐 항상 좀 더 기대가 되는 게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컨센서스가 되겠어요. 이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가 47만 2천 대로 자, 9월 30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관들의 컨센서스보다 무려 거의 만 대나 높은 상황이에요. 트로이의 예상이 맞다면 대박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간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경우 테슬라의 인도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던 트로이 테슬라이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치는 좀 긍정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5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추정치를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보다도 높게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보수적이었고 부정적이었던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높게 잡았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3분기 생산 예상치는 48만 6천 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딜리버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47만 2천 대가 되겠고, 모델 SX 사이버 트럭이 2만 5천 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대부분은 사이버 트럭이 될 것 같습니다. 2만 5천 대 중에 2만 대 가까이가 사이버 트럭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최근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에러율이 좀 높았습니다. 오차율이
뭐 생산은 거의 다 맞아 떨어졌지만 딜리버리의 경우 뭐 4.7에서 5.7%까지도 오차가 나왔었어요. 예전보다는 좀 더 오차율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약 한 4% 정도 오차를 47만 2천 대에 적용을 해보면 자 최저값으로는 45만 3천 대, 최대값으로는 49만 대가 나오는데요. 일단 뭐 프로덕션 예상치, 생산 예상치가 48만 6천 대니까 49만 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오차를 적용해 보았을 때 이 컨센서스 46만 2천 대보다도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47만 2천 대로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지난 2분기에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예상치가 실제 수치보다 4.7%나 낮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이번에도 틀렸다라고 하면은 트로이의 예상치보다도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기관들의 예상치 46만 2천 대만 나오더라도 그렇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3분기에 43만 5천 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46만 2천 대만 나오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더 많이 판매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요. 전분기 대비로도 성장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컨센서스 정도만 나오든지 아니면 트로이 예상치만큼 나오든지 하면 그렇게 나쁠 분위기는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되는 수요일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기대되어지는 요인은 ESS 메가팩 실적이 되겠죠. 저번 2분기 인도량 발표 때 물론 딜리버리도 생각보다 잘 나왔었지만 이 ESS 메가팩 실적이 워낙 탁월하게 나와서 주가가 정말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2분기에 9.4GWh 납품을 하면서 자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테슬라에 열광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퀀텀 점프하는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2분기 메가팩 ESS 납품 실적이 이 전분기 그리고 거의 평균 대비 2배 이상 꽁충 뛰어 올랐었습니다. 물론 이번 3분기는 2분기보다 뭐 2배 이상 오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레스로 미국 캘리포니아 메가팩 공장의 분기 최대 캐파가 약 10GWh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맥스로 나오더라도 10GWh를 넘기기 쉽지 않아요. 2분기에 9.4GWh가 나왔는데 이번 3분기에도 2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만 나와도 좋을 것 같고요.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 메가팩 ESS 납품 실적이 기대가 되는 요인은 최근 테슬라가 중국 메가팩 공장의 건설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상하이 메가팩 공장의 공정률이 60%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완공까지 40%가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말씀드렸죠. 5월 24일에 착공을 했는데 불과 5개월 만에 60%나 완성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요인은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레스로 공장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도 2분기와 비슷하거나 어쨌든 괜찮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인도량 발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인도량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전까지 테슬라 주가는 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 하지만 시장이 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중동발 전쟁 우려가 다시 한번 터지고 있고 9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오른 미국 증시니까 좀 쉬어갈 가능성도 높겠다. 최근에 중국 증시의 상승이 정말 눈부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 투자자라면 이번 10월달 좀 기대를 해봄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이 쉬어가면서 테슬라가 같이 쉬어가더라도 테슬라의 미래는 밝아 보여요. 여기 써요 메린님이 9월달 노르웨이에 등록된 신차 중에 96.4%가 순수 전기차 즉 배터리 EV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하기를 장기적으로는 모든 차는 순수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lmost all vehicles will be purely electric long term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horses라는 말이 있어요. 말들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combustion car라는 말이 있는데 내연기관 차량은 이제 니치 마켓, 매우 작은 마켓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처럼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르웨이의 이제 모든 차량이 정말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약 3에서 4%가 이제 내연기관 차량이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노르웨이는 가장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앞선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르웨이란 국가는 북해 유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기름이 철철 넘쳐 흘리는 그런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기름이 많은 국가가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것 자체가 큰 번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테슬라의 가정용 소형 배터리 팩이죠. 바로 파워월이 되겠습니다. ESS 메가팩이 산업용이자 국가 발전용이라고 하면 이 파워월은 가정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파워월의 설치가 75만 대를 넘겼다라고 해요. 2020년 들어서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메가팩뿐만 아니라 파워월 사업도 이렇게 크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진정한 에너지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의 테슬라의 다른 에너지 사업 영역이죠. 바로 솔라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이 되겠는데, 자, 아직까지는 솔라 사업이 굉장히 테슬라 사업 영역 중에 미약한 편이에요. 자, 하지만 이 태양광 발전의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최근 2024년 들어서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있어요.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annual growth,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솔라가 거의 30%대로서 군계 이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등이 태양광이 아니라 풍력이에요. 태양광과 풍력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발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태양광 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99%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론의 이러한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를 앞둔 가운데 테슬라 9월달 주가가 매우 좋았죠. 다른 기업들이 힘겨워할 때 테슬라는 9월달에 거의 2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테슬라의 월봉 차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한 개의 캔들이 한 달을 뜻해요. 테슬라는 2021년 11월 달에 최고치를 달성했었습니다. 이때 414불이었는데요. 테슬라의 고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테슬라의 장기 주가 저항선이 나와요. 자, 그런데 9월 달에 월봉 기준으로 이 장기 저항선을 뚫어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이나 2023년 그리고 2024년에도 이렇게 도전을 했었는데 월봉 기준으로 이 저항선을 뚫어낸 적이 없어요. 자, 지난 7월 달에도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올랐지만 월봉 기준으로는 이 저항선에서 마감을 하지 못하고 여기 밑에 윗꼬리를 길게 달고 여기에 마감을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이미 9월 달에 이미 한번 뚫어냈어요. 자, 그러니까 뭔가 추세 전환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서문에 사서 뉴스에 발자, 그러니까 이렇게 확정적인 오피셜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한 차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주가가 잘 오른 만큼 10월 달 초중순까지 주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우상향하는 듯한 모습의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어요. 텐 아이브스의 경우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가치가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이 800빌리언 정도가 되는데 1조 달러가 추가하면 지금보다도 주가가 2배에서 2배 반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장기적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달 주가 좀 흔들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아트라운TV와 함께 장기 투자 마인드 잘 관리해 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